고전은 그 시대를 대표하는 시대적 산물이라고 생존 고전 책에서 나오는데, 그럼 지금 시대를 대표하는 시대적 산물은 무엇인가요? 고전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고전은 지금까지 살아남은 책이잖아. 논어가 어느 날, 야, 우리 논어 쓰자. 그러가지고 논어를 썼을까? 성경이, 야, 우리 성경 쓰자. 성경을 막 썼을까? 세상에 그런 고전은 없어. 하지만 그런 역사책도 마찬가지로 헤로도토스의 역사라는 고전을 읽었다. 그럼 그 역사책을 수천 년 전에 썼으니까 지금은 의미가 없을까? 모든 역사는 다 현대사야. 모든 고전은 다 현대적 시각으로 봐야 돼. 그러니까 논어도 2000년 전에 한 번에 쓰여진 것이 아니라 두고두고 만들어져 온 거야. 성경도 마찬가지야. 그 말은 뭐다? 그건 연속성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 고무줄을 생각하면 돼. 이렇게 있잖아. 고무줄을 쭉 늘어서 지금까지 온 거야. 여기서 탁 놓으면 어떻게 돼? 여기로 탁 붙지. 현대사가 되는 거야. 탁 놓으면 뒤로 가지. 이거야. 왔다 갔다 하는. 즉 역사는 뭐라? 역사는 고전이야. 그치? 대표적인 게 고전이 역사야. 역사는 뭐야? 과거와 현재의 unending dialogue. 끊임없는 대화다. 그러니까 고전이라는 전화기를 들고 과거와 현재가 계속 얘기하는 거야. 그것이 쉬지 않는 관계성 속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과거의 논어가 과거의 고전이 어떤 시대 정신을 말한다. 그럼 그건 지금도 얘기하고 있는 거 똑같아. 우리가 사랑이라는 어떤 자비라는 포용이라는 이런 어떤 메시지가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잖아. 지금 시대를 좀 대표하는 시대적 산물은 무엇인가요? 그때나 지금 똑같은 거야. 똑같은데 이제 우리가 그것을 지금의 언어로 재해석하는 거지 이제. 상황은 똑같아. 과거나 지금이나 쌈박질하고 뭐하고 하는 거 다 똑같아. 그래서 고전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의 삶이 되게 허무해. 어떤 면에서는. 봐봐. 지금 우리나라도 계속 반복되잖아. 아니 21세기 비상계엄령이 웬 말이야 이게.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그때 했던 얘기나 지금 했던 얘기가 똑같은 거야. 그걸 발견하는 거야 그냥 고전은. 그 시대의 산물을 그 시대의 산물이라고 말하는 거는 조금 이제 좀 내가 뭐 그렇게 얘기한 거는 일종의 그 시대의 언어로 쓰여진 걸 얘기하는 거야. 지금도 똑같아. 그러니까 지금의 언어로 바꿔요. 우리가 100년 전 언어를 들으면 어색하잖아. 그 언어를 지금의 언어로 바꿔주는 거야. 그게 이제 우리가 이 고전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책 보면 그 산물에 대한 그 조건이 있어요. 그 고전의 성각자들을 만들어낸 조건이지. 근데 저는 그 성각자들의 조건이잖아요. 그 성각자는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산물일 수도 있잖아요. 그 시대가 공자를 만들고 예술을 만들었다. 그 산물을 얘기하는 거야?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선생님 저는 그런 생각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물을 우리가 보려면 그때의 산물과 지금의 산물이 다르잖아요. 근데 지금의 산물은 그 세 가지 네 가지 조건을 비춰봤을 때 그러니까 풍부한 유동성이 있고 훌륭한 끝내주기 훌륭한 제자가 있고 권력의 개입이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조건적으로 탄생해서 그 사람들이 그 시대에 어떤 해법을 제시했다. 이런 건데 지금도 마찬가지지. 그럼 지금은 유동성이 어때? 유례 없는 유동성이. 근데 그치 똑같지 않았을걸? 인터넷으로 유례 없는 유동성이 풍부해졌잖아. 그치? 권력의 개입이라면 말할 것도 없지 뭐 지금도. 똑같은 거잖아. 그 다음에 끝내주는 제자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시대를 같이 공감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야. 그치? 그 시대를 저도 그 생각 공감합니다. 선생님 투자 그 얘기하고 있는데 저도 공감해요. 라는 사람들이 모여서 뭐가 돼? 하나의 그 시대 가치체계를 만들어주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은 사람의 문제라기보다는 예를 들면 내 혼자 막 투자를 떠들고 막 고전을 떠들면 아무 의미가 없어. 근데 동참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뭐가 돼? 그 시대를 향한 뭔가 의미 있는 해결책이 되는 거지. 투자는 전문가가 아니라 다 전문가 쫓아다니잖아. 뭐 펀드 회사 가고 뭐 지점장 찾아가고 뭐 찾아가고. 그건 장인들의 세계이기 때문에 개인의 영역이다. 금융회사 가면 안 된다. 금융회사 가면 투자 망한다. 이 얘기 하는 거잖아. 그치? 근데 그걸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럼 어떻게 돼? 그 시대 해법이 되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건데 난 특정히 그 시대의 어떤 산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잘 이해는 안 가, 솔직히.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책에 나온 건 내용이니까. 그 시대의 이제 위대한 성각자들이 그 시대의 산물이다. 이런 조건으로 그 시대의 산물이 탄생한 거다.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다는 얘기를 한 거야. 난 그 책에서 그렇게 썼거든. 지금도 똑같이 풍부한 유동성, 그러니까 내가 말한 건 비전을 준 거야. 어느 시대나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이유는 이런 조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그런다. 지금도 우리가 유례 없는 세계적인 유동성, 옛날 뭐 실크로드는 게임도 안 되는 유동성 속에 살고 있고, 그치? 이제 기업 권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많이 깊숙이 개입돼서 정보라든지
개입돼 있잖아. 그치? 그리고 이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어떤 동호회라든지 어떤 그 커뮤니티를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잖아. 옛날보다. 그치?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파워풀한 어떤 시대적 산물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지. 그러면은 저는 이 질문을 하면서 제 혼자 생각했을 때는 답을 뭐 인공지능, 뭐 자본주의 뭐 이런 걸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그러면 뭐 그대 시대 고전의 시대적 산물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문명의 뭐 산물이라고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지. 문명의 제품들이지 그냥. 좋은 아이디어들이지. 그거는 이제 민주주의나 그것도 산물이라기보다는 간디가 그랬잖아. 간디한테 물어봤잖아. 저기 서양 문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좋은 아이디어예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로 제품이 나오잖아. 그치? 근데 우리가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좋은 아이디어인데 이렇게 얘기하진 않거든. 그치? AI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너무 그렇게 두려워하거나 대단하게 볼 거 없어. 내가 말했잖아. AI는 옛날에도 있었다 없었다. 하인들, 모사들, 그치? 옆에서 막 이렇게 좀 뭐 나 대신 막 해주는 애들 있잖아. 다 AI들, 그치? 그 노예들, 다 AI들. 근데 옛날에 그리스인들 노예였어. 최고의 AI들이지. 막 두뇌가 명석해. 아리스토텔레스가 막 노예야. 어때? 야, 이건 AI 저리 가라지, 그치? 지금 AI보다 훨씬 낫지, 걔네들이. 또 마찬가지야. 지금 AI는 아리스토텔레스 노예에 비하면, AI에 비하면 거의 많이 떨어지지, 수준이. 그러니까 지금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뿐이야? 돈 많은 사람도 AI 부리잖아. 그치?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그 돈 많은 사람이 부르는 AI가 이제 일반인 서민 속에, 주머니 속에 들어갔다. 이 얘기 때문에, 그럼 뭐 해야 돼? 내가 주인 역할을 잘해야지.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는 AI가 무섭다가 아니라, 네가 그거 쓰고 싶어? 그럼 주인 역할 잘해. 근데 내가 주인 역할을 못하고 맨날 AI한테 뭐 이상한 얘기나 물어보고 있고, 운세나 물어보고 있고, 그러면은 이제 이 AI는 너의 주인이 되는 거지. 아리스토텔레스를 노예로 고용했더니, 내가 아리스토텔레스 수준만큼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래라 저래라 해야지. 그치? 그런 거야. 그러니까 나는 사람들이 자꾸 미래 세계를 막 굉장히 어려운 걸로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직업을 대체한 것들은 컴퓨터, 인터넷 엄청나게 많았어. 근데 인간들이 망할 사람은 망하고 흥할 사람은 더 흥했잖아. 그걸 누가 말려?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 두려워할 필요 없고 그 시대의 산물이라기보다는 그냥 그 시대의 산물도 맞긴 맞지 뭐. 아닌 건 아닌데 그렇게 주요한 어떤 건 아니고 내 생각에 인터넷 만들어낸 혁명 정도? 그 다음에 뭐 컴퓨터 만드는 혁명 정도. 근데 우리가 지나고 나니까 컴퓨터도 어마어마한 혁명이잖아. 그치? 계산기를 만들어낸 거 어마어마한 혁명이잖아. 대포를 만든 것도 어마어마한 혁명이고 칼을 만들어낸 것도 어마어마한 혁명이고 석기 쓰다가 철로 간 것도 어마어마한 혁명이야. 그 시대로 따지면은. 근데 인간이 어땠어? 다 적응하고 살았잖아. 근데 AI가 등장했다고 인간이 사라질까? 그거는 말이 안 돼. 인간은 의식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 자신을 알라고, 너 자신의 수준을 알고 AI를 부리면 AI는 나 AI 좀 쓰잖아. 뭐 기업 분석할 때라든지 빨리빨리 찾아야 될 때는 AI가 제일 빨라. 차차차차 차려주니까 나한테는 너무 좋고. 하지만 그건 나한테 노동력을 줄여주는 것일 뿐 내 근원적 사유체계를 침범하지 못해 얘가. 내 수준에서는 그래 최소한. 그래서 나는 AI를 보면 겁이 나는 게 아니라 설레. 편하게 할 수 있는, 빨리 갈 수 있는 더 내 시간을 아껴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그건 너니까 그렇지라고 말하면 안 돼. 그건 게으른 생각이야. 너도 해. 뭐 하지 말래? 그렇잖아. 내가 저기 먹을 게 있어. 배가 고파 뒤지겠어. 나는 먹으러 가는데, 너나 가. 나는 힘들어서 못 가. 그럼 안 먹으면 되지. 그치? 그걸 가지고 왜, 너는 먹고 나를 안 먹었다고 말하면 말이 안 되잖아. 그치? 이거는 이제 능력주의를 오도할 수 있어. 이렇게 되면. 능력 있는 사람은 하고, 능력 없는 사람은, 이런 거지 뭐. 나는 서울대에 갔으니까 이만큼 할 거고, 너는 계획을 넣었으니까 못해서 내가, 이런 거하고는 다른 얘기야. 어떤 것을 커팅 시켜가지고 능력 있으니까 너는 뽑아주고 안 뽑아주는 문제가 아니라 나는 태어났을 때부터 부자고 가난한데 부자들에게 해주는 게 당연히 더 크지. 평등한 출발이 아니지 그거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배고프면 먹으란 얘기야. 먹을 것도 저기 있고 네가 가도 되고 내가 가도 되는 얘기인데 넌 안 간다는 얘기야 지금. AI를 누가 쓰지 말라 그랬어? 대신 쓰려면 뭘 하라? 경쟁이 아니라 공부를 하라 그랬잖아. 근데 이 모든 나의 사유체계와 그러니까 나는 세상을 살아가는 게 지금까지 대학 때는 조금 두려운 것도 있었어. 좀 어둡고 힘들고. 근데 이런 걸 딱 벗어 제끼니까 30살부터는 막연한 긍정이 올라오더라. 살만하더라고. 부딪혀볼 만하네. 집도 어렵고 빚도 많고 가진 건 없고 백도 없고 실력도 없고 가진 건 잘생긴 것밖에 없는데 다 이해하듯이. 그런데 웃음 참느라고 힘들겠다. 그런데 내가 옛날 내 책 미래를 위한 전주곡에 썼듯이 묘한 자신감이 올라오더라고. 부딪혀볼만 하네.
근데 실제로 부딪혀 볼만해. 아무것도 아니었어. 나는 그렇게 생각해. 어려워. 쉬운 건 아니지만, 한번 태어났으면, 어차피 세상은 정해져 있어. 노예로 살든가, 깨달음을 갖고 주인으로 살든가. 노예로 사는다고 해서, 노예라는 표현도 좀 웃긴 얘기지만, 그걸 비난할 생각은 없어. 왜냐? 그것도 한 평생이야, 그치? 그리고 존중받을 만해. 하지만, 불평을 해서는 안 되지, 그러면. 내가 저걸 안 먹으러 간 것에 대해서 불평을 하면 안 돼. 근데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불평들을 해. 자기가 안 해놓고, 이건 능력 문제가 아니야. 네가 서울대 안 갔다고 해서, 결혼 못했다고 해서, 취직 못했다고 해서, 내가 절대로 뭐라고 안 해. 괜찮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건 능력 문제가 아니야. 네가 그 환경이었고, 네가 그럴 수 있는 거야. 하지만, 불평을 해서는 안 돼. 그리고, 갔다 그 능력을 얻었다 하더라도, 잘난 척 해서도 안 돼. 왜냐, 너에게 주어진 게 그런 게 타고난 것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말하고 싶은 건 그거야. 그러니까, 어렵지만, 가고 나니까 해볼만 하다는 거야. 그 아주 밑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나도. 해볼만 하지 않냐, 너도? 살아보니까? 그치? 백수로 살아보니까 어때? 막상 해보면, 투자도 마찬가지잖아. 처음에, 아유, 어떻게 기업을 1000% 수익을 내요. 근데 가보면 어때? 할만하지? 그리고 가는 게 당연한 거고, 그치? 그런 거야. 경험이 중요한 거지.